오늘 저는 15년 만에 누군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며 나는 잠시 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다. 손끝이 떨렸다. 설렘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지나온 세월이 떠올라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이후 나는 마치 세상에서 한 뼘쯤 밀려나 있는 사람처럼 살았다. 밥도 혼자, TV도 혼자, 병원도 혼자. 집안엔 여전히 아내의 물건이 있었다. 말리는 사람 없었으니까. 아내가 끼던 작은 반지가 거실 서랍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가끔 그 반지를 손에 올려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지만 바람 같은 말이었다. 시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하루는 갑자기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아주 심하게 감기 몸살이 났다. 혼자서 아픈 밤은 참 잔인했다. 약을 먹으려 일어나는데 기력이 떨어져 침대 모서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러다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인생도 있다더니 정말 내 이야기가 되는 건가?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웠다. 손을 뻗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요란하게 흔들었다. 그래서였다. 다음 날 아침 조금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갔다. 어디라도 좋았다. 사람이 있는 곳,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면 그렇게 발길이 닿은 곳이 집 근처의 작은 파크 골프장이었다. 햇살과 잔잔한 바람이 조금 녹슨 내 삶을 구석구석 스치고 지나갔다. 파크 골프장에서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하는 동안 나는 사람들이 웃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참 낯설다는 걸 깨달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한 삶만 살아온 걸까?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함께 크게 웃어봤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공이 방향을 잃고 땅을 굴러 멀리 있는 그린 끝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년은 넘어 보이는 여성분이 내 공을 조심스레 집어들고 있었다. 공이 여기까지 날아왔네요. 햇빛 아래 서서 그녀가 웃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은데 그 주름 하나하나가 묘하게 따뜻했다. 나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예요? 골프는 원래 공이 도망가요. 그녀는 공을 내게 건네며 말했다. 혼자 오셨어요? 네, 그냥 운동 좀 해보려고. 혼자 하긴 어려운데요. 같이 칠래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가슴이 조금 쓰라렸다. 그리고 오래 잊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걸 느꼈다. 정말 누군가가 내게 가치라고 말해준 게 몇 년 만이지. 그날 이후 그녀와 나는 자연스럽게 함께 파크 골프를 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연이. 나보다 5살 어렸다. 하지만 훨씬 더 씩씩하고 밝았다. 혼자 사신다면서요?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네, 이제 15년 됐네요. 그렇게 오래 혼자? 네.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다는 말이 제일 슬퍼요. 그런가요? 그럼요. 혼자 사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요? 밥 빨리 먹고 TV 크게 틀고 표정이 느리게 변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지. 그녀는 묘하게 사람의 숨겨진 부분을 슬쩍 꺼내보는 재주가 있었다. 연희 씨는 파크 골프채를 잡을 때마다 활기가 넘쳤다. 스윙할 때마다 구릿빛 팔이 탄력 있게 움직였고 볼이 탁 치며 날아가는 소리가 참 시원했다. 따라 해봐요. 손목 긴장 풀고. 내가 잘 될까요? 잘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치는 사람치고는 정말 좋은데요.
그녀가 내 손목을 잡아 부드럽게 방향을 틀어주었을 때 내 심장은 아주 잠깐 젊음이라도 되찾은 듯 뛰었다. 이런 감정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지? 이 손길이 이렇게 따뜻했나?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 말했다. 내일도 나오십니까? 나오죠. 왜요? 아, 그냥 혼자 치기엔 조금 심심해서요. 그녀가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 보는 사람을도 금세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럼 내일 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오랜만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내일이 기다려진다니. 나이 70을 바라보는데 이런 기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연희 씨가 보이지 않았다. 첫날은 그냥 그러려니 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넷째 날이 되자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차지했다. 설마 아내처럼? 혹시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심장이 조여왔다. 그 작은 파크 골프장에서 그녀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파크 골프 관리실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희 씨 혹시 요즘 안 나오십니까? 아, 연희 어르신요? 며칠 전에 병원 다녀왔다던데요. 그 말에 다리가 부러지는 듯 휘청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는데 어쩐지 바람뿐 아니라 가슴까지 시려웠다. 안 되는데. 이 사람 이제 막 내 삶에 다가왔는데 결국 용기를 냈다. 일전에 그녀가 말해주었던 살고 있는 동네와 집을 기억해서 되네요. 집을 찾을 수가 있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손끝만 떨었다. 이렇게까지 찾아가면 부담일까? 하지만 괜찮다는 말이라도 듣고 싶어. 그렇게 주저하는 동안 발밑에서 바람이 스쳤다. 나는 결국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연희 씨가 서 있었다. 얼굴빛이 많이 안 좋아져 있었다. 그렇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었다. 어떻게 알고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며칠째 안 나오셔서 걱정돼서 왔습니다. 그녀는 한숨 같으면서도 안도의 미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감기예요. 큰 건 아닌데. 혼자 있다 보니 좀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미 한 발 안으로 들어갔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봐서 압니다. 누군가 곁에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보다 먼저 가슴이 울컥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집에 매일 찾아갔다. 그녀의 기침이 가라앉을 때까지 따뜻한 죽을 끓여갔다. 차를 내리고 간단한 집안일을 돕고 저녁이 되면 그녀와 잠시 산책을 했다. 어느 날 걷다가 그녀가 갑자기 멈춰섰다. 있잖아요. 네. 저 처음엔 그냥 같이 공치는 사람이 생겨서 좋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당신이 안 보이면 하루가 쓸쓸해지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뜨겁게 찔렸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녀는 어깨를 조금 떨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내가 너무 늦게 찾아온 건 아닐까요?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 손은 가을밤의 차가운 온기를 갖고 있었지만 심장까지 닿는 순간 이유 모를 따스함이 번졌다. 아닙니다. 우리는 딱 맞는 때 만났습니다. 그녀의 눈이 촉촉하게 흔들렸다.
그 눈 속에서 아내가 떠난 뒤 닫아 걸었던 내 마음의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연희 씨가 완전히 회복된 뒤 우리는 다시 파크 골프장으로 향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부드러웠다. 공이 날아가는 궤적은 마치 오래된 우리의 외로움을 한 번에 훌쩍 넘어가는 것 같았다. 게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남은 시간 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 나는 답 대신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 저도 그렇게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은 내 지난 15년의 모든 겨울을 한 번에 녹여버리는 봄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둘이서 첫 저녁을 먹었다. 소박한 찌개였지만 한 숟가락이 왜 그렇게 뜨거운지, 왜 그렇게 따뜻한지 말로 할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 혼자 늙지 말아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러죠. 함께 늙어가 봅시다. 그녀는 내 빈 식탁에 앉아 따뜻한 손으로 반찬을 건네주었다. 아내를 떠올렸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다. 여보, 내가 다시 웃는 걸 보고 있겠죠? 나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어.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밥을 떠넣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람은 마음만 열면 언제든 다시 사랑할 수 있다.